뭐 하시는 분인 거죠? 제가 볼 땐 치과 관계자거나 뭐 말을 제대로 끝까지 하세요. 자기가 누웠는데 바로 치료를 시작을 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송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종화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치과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을 극단적인 게 재밌죠,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과격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치과 의사가 4촌 이내에 친척 아니면 믿지 마라.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제가 봐도 뭐 말을 제대로 끝까지 하세요. 치료를 잘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런 심정인 거는 이해는 갑니다. 치과라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공부량이 생각보다 방대한데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학창시절 혹은 봉직이 생활 때 배웠던 걸로 평생 하는 분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입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왔던 것 같아요. 씁쓸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는 그냥 입소문으로만 찾아갔어야 됐는데 잘못된 소문이 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요새는 그래도 인터넷에 리뷰도 잘 돼 있고 치료를 받으려면은 신뢰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의심부터 계속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가는 병원을 몇 군데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물론 잘하는 치과여야겠지요. 중요한 건 치료를 미루시는 게 제일 안 좋아서 최소 5곳, 10곳은 가봐라. 가격으로 비교하지 말고 네. 실력으로 비교해라. 근데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긴 한데 망고의 진리죠. 싸고 좋은 건 없다. 가격으로 비교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게 내 몸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나 뭐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에서 평생 쓰는 치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실력을 어떻게 비교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가는 병원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분들하고의 소통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원장님과의 그런 상담에 있어서 끌리는 곳이 생긴다. 그런 걸 비교해 보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너무 가격으로 비교하는 거는 위험하다.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니까. 제가 좀 더 추천드리자면은 좀 공부하는 치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발전하고 환자분한테도 진심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 또 바쁘시잖아요. 5군데씩 안 가보셔도 한 3군데 정도? 가자마자 치료하자는 곳에 눕지 마라. 여기가 치아의 무덤이다. 아니 실제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치과에 불신이 생긴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자기가 누웠는데 바로 치료를 시작을 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쵸. 문제죠. 만약에 진짜라면. 설명도 안 하고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의사 설명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봐라. 실제로 있습니다. 몰래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양해를 구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차트나 사진을 몰래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 거는 찍어도 무방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찍고 싶어 하시면 그냥 편히 찍으시라고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사주 보러 가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주 신봉. 진짜 그때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셔도 괜찮다. 본인 정보니까. 특히 신경치료, 크라운, 발치는 최소 100번은 생각하고 10년후를 생각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신경치료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고 발치로 이어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임플란트가 불편하고 이게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신경치료 이상으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치아의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이 세계적인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인데 신경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로 현재로는 결론이 나져 있거든요.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치과를 잘 다니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검진도 잘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임플란트를 정했다면 트라우만, 오스템 윗등급, 특히 앞니 디자인으로 잘하는 곳으로 가라. 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임플란트가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으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믿음이 갈 수는 있겠죠. 결국 누가 어떤 철학으로 시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거는 싸고 이름 없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무조건 그게 외산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과 비교를 하듯이 다른 중요한 점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면도 잘 따져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니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니라는 거는 결국 봤을 때 이뻐야 되는데, 그 이쁜 포인트에서 이제 핑크 에스테틱이라고 하는데, 잇몸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잘 하시는 분은 사실 임플란트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고요. 네. 크라운 레진 전에 대합치와 원래 치아 갈아내는 거 없이 교환 맞춰달라고 합니다. 일단 자연 치아를 웬만하면 다듬지 않는 게 대원칙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공간이 진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마주치는 반대쪽 치아가 엄청 날카로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날카로운 건 다듬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본을 떠서 새로운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그 날카로운 부분이 부딪히면은 그게 다시 외상이 될 수가 있어서 반대편 치아를 살짝은 다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잇몸이 안 좋거나 증상이 있었을 때 교합 외상, 그러니까 교합이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럴 때는 교합 조정을 하는 경우가 그게 있거든요. 많지 사실. 내 치아를 안 깎는다고 사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다듬는 거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임플란트 함부로 정하고 싸다고 정하고 아무 데서나 했다가 평생 끔찍한 앞니로 우앞니로 살게 된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완전 공감. 진짜 임플란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단순히 임플란트가 뼈에 심고 머리 올리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양치질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잇몸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보철물도 잇몸 건강에 좀 좋은 형태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치과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재수술 성공률도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진짜 최소 양호하게 하는 치과에서는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코 성형해도 싼 데 가서 했다가 진짜 무너지면 재수술 비용이 훨씬 들고 너무 오랜 기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힘들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쉬운 케이스는 누가 심어도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이 쉬운지 안 쉬운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죠. 다음 질문 갈게요. 신경치료는 재신경치료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마라. 신경치료를 여러 번 반복할수록 치아 뿌리에 금을 가는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당연히 여러 번 해야 되는 케이스가 존재는 하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 번 해야 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가 보통은 정석이고요. 사실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시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재식술로 치아를 꺼내서 뿌리 자른 다음에 다시 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많이 반복할수록 좋지는 않다. 내부에 어쨌든 위해가 간다. 일단 고생을 엄청 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은 잇몸 속파술, 잇몸 치료 함부로 하지 마라. 뭐 하시는 분인 거죠? 제가 볼 땐 그게 치과 궁금한데? 관계자거나 치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들인데, 잇몸뼈가 여기 있는데 잇몸이 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염증이 심해서 엄청 붉게 부어 있는데 내려가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잇몸 치료 세게 하면 잇몸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두면은 나중에 이를 빼야 돼요. 필요할 땐 잇몸 치료 해야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게 진짜 이게 잇몸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부어있던 게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어있는 걸 그대로 두시면 그 아래로 뼈가 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발치까지 상황이 갈 수 있는 거라서. 다만 잇몸 치료 중에 잇몸을 아예 열어서 하는 잇몸 치료가 있어요. 수술이죠. 이런 경우는 잇몸뼈가 낮은 경우에 하면 잇몸이 푹 꺼질 수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잇몸 이식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치간 유두를 아예 복구해주는 분도 정말 세계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힘들다. 꺼진 거를 올리긴 정말 힘듭니다. 결국은 그냥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치과를 가면 대부분이 해결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치과를 찾는 게 또 어렵죠.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고. 팁이 있을까요? 공부 잘.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일단 본인 케이스를 계속 복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사진 계속 찍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해서 사진을 좀 잘 찍는 곳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치료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전 직원분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따라가고,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말이 일치하면 저는 그게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오래된 치과는 좀 신뢰가 돼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오래됐다고 좋고 나쁘고 판단할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오래되면 단골분들은 많을 텐데 과연 그분이 연구와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된 병원은 주변의 동네 분들의 평을 들어보시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긴 시간 동안 치료가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생각보다 질문량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느 정도 Q&A 같이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